이곳은 독소전쟁이 터지기 4년 전인 키예프. 장교 아버지를 둔 루드밀라는 키예프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마추어 사격 선수로 활동하고 있던 그녀는 47 из 50 возможных. 나치 독일이 소련을 기습 침공하자 소련 정부의 부름을 받았고 Мы решили вас направить на 6-месячные курсы мастеров точного выстрела. Поздравляю. 그렇게 저격수로서 소련군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 소련을 압도하며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루드밀라를 비롯한 병사들은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역사학도에서 하루아침에 저격수 훈련을 받게 된 루드밀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그녀는 저격수 시험을 간단하게 통과하고 1941년 8월 오데사 전투에 저격수로서 투입됩니다. 소련군을 발견한 나치 독일은 선제 공격을 퍼부었고 소련은 정신없이 얻어맞습니다. 루드밀라 역시 첫 전투에 긴장하며 정신을 못 차렸지만 이내 멘탈을 잡고 독일군을 한 명씩 잡아가며 첫 번째 전투를 무사히 마칩니다. 이번 전투로 루드밀라는 장교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죠. Хлопцы, берите пример с таких, как она. И убить из этой винтовки 100 фашистов. 전투가 거듭될수록 루드밀라의 기록도 올라갑니다. 독일군과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은 마치 그녀에게 놀이터와도 같았고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올리는 것을 즐깁니다. Мне было бы 73, если бы не ты. 독일군에게 그녀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죠. 하지만 루드밀라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독일군의 박격포 세례가 쏟아졌는데 루드밀라가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이죠. 그 사이 오데사가 함락되며 그녀의 부대는 세바스톨로 후퇴합니다. 나치 독일 공군은 그들을 뒤쫓아왔고 소련의 치열한 저항 끝에 독일군을 격퇴시키며 루드밀라는 세바스토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소련 정부는 세바스토폴을 사수하기로 결정합니다. Наша общая задача защитить Севастополь. 그렇게 그 유명한 세바스토폴 포위전이 시작된 것이죠. 박격포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루드밀라는 전투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Это будет убийством послать тебя туда. 결국 의사도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1942년 6월 세바스토폴 또 한 번 독일군의 저승사자가 등판한 것이죠. Охота за вражеским снайпером. На задание уже завтра пойдем. 그런데 루드밀라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전투에 투입된 초반부만 해도 독일군을 사살하는 데 집중했는데 갑자기 그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에 초점을 두죠. 지휘관은 그런 그녀의 행동을 다 잡아줍니다. Нельзя жить ради мести. Если не придумаешь, ради чего тебе жить на войне. 이런 루드밀라의 행동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론 독일군 사살 기록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데사 전투에선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으며 지휘관으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독일군을 저격한 적도 있었죠. 두 번째론 자신의 연인이 독일군으로부터 사살당하고 마지막으로 독일군의 치명적인 공격을 여러 번 받고 난 뒤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어진 것이죠. Они не заслуживают легкой смерти. 다행히 루드밀라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지휘관의 말을 받아들였고 다시 예전처럼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젠 거의 독일군을 사냥하듯이 저격하며 자신의 기록을 올려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다니던 지휘관 레오니드와도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레오니드 역시 전투 중 전사하게 되죠. 루드밀라 역시 굉장히 쇠약해졌지만 소련 정부는 그녀를 선전도구로서 철저히 이용합니다. У меня бойцы идут в бой с ее именем на устах. 독일군은 루드밀라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진을 뿌리죠. 결국 나치 독일은 루드밀라를 잡기 위해서 최고의 저격수를 투입합니다. 소련이 아픈 루드밀라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사진을 찍어 뿌린 건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냈죠. 독일군에게 겁을 준과 동시에 아군의 사기도 끌어올렸고 독일의 에이스 저격수 오토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격수를 잡을 사람으로 당연히 루드밀라를 투입하죠. 루드밀라는 오토와 기나긴 심리전을 펼쳤고 결국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세바스토폴 포이전은 실존 인물 루드밀라 파블리첸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루드밀라는 약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09명의 독일군을 저격하며 여성 저격수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죠. 그 결과 죽음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916년 7월 16일 키예프에서 태어난 그녀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역사학 전공자였습니다. 영화에선 친구들과 재미삼아 사격장에 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마추어 사격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영화에선 입대에 거부감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Я могу отказаться. 기록에 따르면 루드밀라는 제25 소총병사단에 저격수로 자원 입대했다고 알려집니다. 루드밀라의 첫 전투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련군의 무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루드밀라는 수류탄만 지급받은 채 첫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루드밀라는 전사한 독일군의 저격총을 노획한 뒤 2명의 독일군을 사살했다고 알려지죠. 그렇게 루드밀라는 1941년 8월부터 1942년 6월까지 무려 309명의 독일군을 사살하는 저력을 보입니다. 영화와 실제 역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에선 박격포를 맞고도 전투에 나가는 걸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격포로 인한 부상을 입은 뒤 다시는 전투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죠. 영화는 루드밀라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에 다소 변주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1942년 부상으로 제대한 루드밀라는 대외 활동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출신 인사 최초로 백악관에 방문하기도 하죠. 그렇게 루드밀라는 소련 정부로부터 소련 영웅 칭호를 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루드밀라는 다시 역사학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74년 10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사망하게 되죠. 루드밀라는 58세의 나이에 비교적 단명했는데 평생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영화는 소련의 전쟁보다는 전쟁 영웅 루드밀라의 철저히 초점 맞춰 진행됩니다. 인간 루드밀라에 대한 이야기도 잘 녹아있는 만큼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며 다음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